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2개 선수단이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내년 동경올림픽에 남북이 단일 선수단을 구성해서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의지를 전 세계에 드높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노이 이후 중단된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동시적 단계적 접근에 따라 진척되면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평화는 더 이상 이념도 당위도 아닙니다. 꿈도 아니면 이미 다가온 현실일 뿐입니다. 평화를 수용하면 미래의 길이 보일 것이고 평화를 부정하면 낡은 과거에 우리 모두는 머물게 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념의 진영이 다르다 해도 우리나라와 별의 비전을 걷어차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국 정부의 패싱도 없었고 정상 간의 왕따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세의 불보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한반도 운전자로는 동북아 평화의 설계자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한반도 평화를 수용하는 대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평화를 통일로 가는 공존의 열차에는 모두가 함께 탑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결단하면 여야의 모든 정당 대표들이 함께 평양을 방문하고 남북 국회회담을 조기에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야당의 지도자도 따로 평양을 방문하여 두 개 고위급 인사들과 민족의 대사를 의논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공존을 통한 평화 번영의 확고한 길을 우리 국회가 국민과 결의 앞에서 함께 만들 수 있기를 진실로 희망합니다. 평화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상상의 무대, 삶의 무대를 물려줍시다. 빠른 통일의 길은 멀어졌어도 평화를 통한 빠른 도약의 길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비운의 조선을 넘어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에서 벗어나 우리의 후손들은 해방 100주년을 맞기 전에 그랜드 코리아 한반도 대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합시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포용과 공존의 길로 함께 가야 합니다. 노동, 장애, 여성, 노인, 청년, 우리에게 익숙한 사회적 약자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는 노동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강자가 되어 있다는 아이러니도 발견합니다. 그것은 임금에서 우월한 대접을 받는 노동자의 존재 때문이기도 하지만 언론과 정치권의 편견이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개헌특위 논의를 하던 중 저는 여전히 사회적 약자에 서 있는 헌법의 사회적 약자로 규정되어 있는 노동자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본인들은 노동자라는 이름을 원하는데 보수는 여전히 근로자라는 이름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더 큰 이름은 노동조합입니다. 그 더 큰 이름인 노동조합은 여전히 사회적 시민권을 온전히 가지지 못한 채 사회적 배제와 편견의 주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운영위원장 예정자로서 탄원서를 제출하지는 못했지만 민주노총의 위원장 구속을 통한 수사가 정말 능사였는지 저는 반문합니다. 공항과 편견에 시달리거든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포용과 공존의 길이 보입니다. 거기서부터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우리 모두 함께 보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성숙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강남역 살인사건, 송파구 새모녀 사건, 수많은 어느 독거노인의 죽음, 세월호와 아이들, 윤창호와 그의 친구들, 노회찬과 새벽버스의 사람들, 거듭되는 집배원들의 과로사, 성수역 스크린 도어 사건, 불을 향해 뛰어들었던 어느 소방관들의 죽음, 그리고 김용균의 이름으로 찾아온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산재 예방 의무와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을 통과시켰고, 생명안전 업무 종사자 정규직 고용법을 발의하는 등 노동자의 삶의 안전망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8년을 뜨겁게 달궜던 미투 운동은 성폭력, 성범죄 대응 법안 통과로 이어졌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 장애등급제 폐지 등과 함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용하는 정책을 보다 확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청년의 꿈을 응원합니다. 무엇보다 국회는 청년의 꿈을 지켜야 합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므로 청년의 삶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전체 실업률은 4%였지만 청년 실업률은 무려 9.9%에 달했습니다. 취업 지원과 신용 불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 현실을 개탄하는 청년 실신 시대라는 비난도 나옵니다. 우선 뉴스 개런티를 도입해서 청년이 미래를 꿈꾸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유럽연합은 2014년부터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고용을 제공하는 청년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을 배울 기회와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우리도 실정에 맞게 청년들에게 안정적 주거와 양질의 직업교육, 일자리 제공을 통한 취업의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은 청년정책의 기본틀을 세우는 청년기본법의 제정입니다. 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모든 의원님들의 축복 속에서 꼭 처리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국회 안에 청년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미래 청년기획단의 구성도 제안합니다. 청년에게 절실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교육의 기회, 공정한 경쟁의 원칙에 관한 부를 청년들이 직접 설계하고 결정하면 우리 국회는 입법부로 뒷받침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민주당은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의 참정권을 18세로 낮추겠습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의 동일 적용 추진을 비롯해 피선거권 연령의 제한도 개혁하겠습니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힘을 모아 어려운 경제 현실을 타개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달 우리는 대기업의 수출에만 의존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채택해왔습니다. 이런 전략이 추격형 압축 성장 시기에는 유효하게 작동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세계 교역 성장이 뚜렷하게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세계 무역의 뉴노멀 현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경제 분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중 분쟁은 경상수지 불균형에서 촉발된 관세 전쟁을 넘어서 환율과 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올해 글로벌 교역량 증가율 전망을 당초 3.7%에서 2.6%로 대폭 낮췄습니다. IMF와 OECD도 3.9%까지 바라보던 금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국제 경제 환경 악화를 반영해서 각각 3.3%와 3.2%까지 낮추었습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수출에 편중된 경제 구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내수와 수출의 균형, 기업과 가계의 균형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중 두 나라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40%를 상회하는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은 식민지 역사와 한국전쟁의 폐허에 의해서
세계 10위권의 빛나는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인권 후진국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나라로 발전시킨 것도 우리 국민의 저력입니다. 올 초 IMF도 우리 경제에 대해 숙련된 노동력, 단단한 제조업의 토대, 낮은 정부 부채, 풍부한 외환 보유고 등 탄탄한 기반 위에서 신중하게 경제 관리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업인과 노동자, 소상공인 등 국민 모두의 마음을 모아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일입니다.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가 방법과 수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 경제의 회생을 바라는 그 목표는 다르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야당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정력적으로 과장하여 실정과 파국으로 매다하지 말아야 하며 정부도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말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 활력에 총력을 다합시다. 정부는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기업 활력 제고와 경제의 체질 개선 및 포용성을 확대하는 3대 방향으로 그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 외에도 기업의 설비 투자를 되살릴 수 있는 세제 지원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행정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도시재생과 국민안전 SOC 사업도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교통망이 정비되고 노후화된 상하수도와 도로의 정비를 통해 국민의 생활 환경과 안전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당은 정부에서 계획한 대로 정책을 집행하는지 항시 꼼꼼하게 점검할 뿐만 아니라 재정, 금융, 규제 등 경제의 여러 영역에서 우리 경제의 활기를 높일 수 있는 공정과 상생으로 가는 보다 넓고 깊은 정책 개발에 앞장서겠습니다.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일자리는 4개월 연속 당초 목표인 15만 명을 상회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동반 상승하며 작년의 취약한 흐름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대, 40대 및 제조업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미중 무역 과찰에 따른 세계 경제의 악화 정도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 일자리는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처지입니다. 고령화 추세와 잠재 성장률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분들의 숙련과 경험이 사장되지 않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합니다. 이분들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공공일자리 확충도 불가피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공공일자리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합니다. 우리 정부가 늘리려는 공공일자리는 소방관, 집배원, 요양보호사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자리입니다. 하지만 역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기업입니다. 기술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밀양과 구미에서도 상생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상생형 일자리 지원법과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일명 유턴기업 지원법 등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여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의와 또 결정을 부탁드립니다.